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 한상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눈 성형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쌍꺼풀 수술에서 가장 많은 부작용은 바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모든 성형 수술에서 다 그겁니다. 저희 의학적으로 무슨 큰 문제 있는 건 거진 없고요. 대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제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은 그래서 내 눈에 어울리는 쌍꺼풀을 이제 각자 좀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죠.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뭐 옷을 고를 때도 내가 잘 어울리는 게 있고, 안 어울리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착 달라붙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좀 헐렁하게 입는 것도 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옷도 뭐 힙합 바지도 있고 또 뭐지? 그렇죠. 레깅스도 레깅스 있고, 그렇게 요새는 약간 뭐 요새는 통 넓은 것도 약간 유행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이런 게 우리가 잡아봤을 때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이거 참 어렵거든요. 이게 뭐가 예쁜 것인가? 사실 이게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쁜 게 뭔가 이런 거 한번 또 얘기해 보시죠. 어떤 게 예쁜 걸까?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쁘게 해달라. 뭐 느낌이 좋게 해달라. 뭐 인상 좋게 해달라. 예,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 말은 그렇지만은 수술 딱 끝나고 나면 그분 딱 일어서 이게 이래요, 저게 저래요, 그죠? 네. 참 내 마음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뭐 그런데 참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양을 같이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야기는 빼자. 그렇죠. 그죠? 네. 구체적으로. 선하게 보이게 해달라. 아이고,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쌍꺼풀의 어떤 유형을 보면 우선 이제 환자들이 제일 쉬운 거는 크게 한다, 작게 한다, 뭐 이런 거 속쌍꺼풀 같이 한다 이런 말이 있겠고, 그 유형을 보면은 대개는 앞에서 시작해서 뒤까지 가는데 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은 물고기 모양이다, 혹은 아몬드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이 앞머리, 뒤쪽이 끝. 그래서 앞머리부터 끝에까지 형태가 어떻게 가느냐를 생각하는데, 우선 앞머리를 보면 우선 인폴드라는 타입이 있고요. 바깥으로 나온 아웃폴드라는 타입이 있고요. 그 중간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나눌 수가 있고요. 쌍꺼풀 라인의 형태는 뒤로 갈수록 평행한 라인, 이건 그냥 평행형이라고 그러고요. 뒤로 가면서 약간 커지는 라인, 이거는 아마 그 일본 말 같은데 말광형, 끝 말이죠. 뒤로 갈수록 넓어진다 해서 말광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는 이야기해서 네. 결국 이제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하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뭐 작게 크게 적당히 한다면 작을수록 자연스럽죠, 그죠? 그렇죠. 작을수록 네. 자연스럽죠. 지금은 없는 상태니까. 네. 클수록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렇죠. 크면은 또 어떤 효과가 있네. 좀 더 화려해지죠. 그렇죠. 근데 얼굴은 얌전한 순한 얼굴인데 눈만 화려하다. 이것도 문제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얼굴이 예쁜 분은 눈 화려하게 해도 그죠? 좀 더 돋보일 수가 있지만은 얼굴이 보통 편안하고 평범한 얼굴이라면 너무 화려하게 하는 그 말하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 본인의 마음이죠. 눈만 좀 크게 하고 싶다든지 하면 할 수 없는데, 참고로 할 건 꼭 작을수록 자연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또 우리가 이제 뭐 인폴드, 아웃폴드 이런 거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 눈 사이 거리가 어느 분은 굉장히 좁고 어느 분은 높고, 우리가 이제 요거는 한 3cm에서 한 3.5 내외가 되는데, 이랬을 때도 어떻게 환자한테 좀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쌍꺼풀의 모양, 지금 말씀하시지, 앞이 속으로 들어갔고 뒤에만 보인다든지, 또 앞이 커져 있고 뒤로 가서도 비슷해서 평행형이라든지 할 때 제일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눈과 눈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눈과 눈 사이에 또 뭐가 있죠? 코 폭이 있죠. 눈 폭이.
그 폭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일 보통 이제 균형 잡힌 얼굴이라면 눈 크기, 눈의 폭,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mm 안팎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눈과 눈 사이고요. 보통 우리가 34mm 안팎 되죠. 그리고 눈이 있고, 그 눈 끝에서 이 광대뼈 끝까지가 또 비슷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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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이제 균형감이 잡힌 얼굴이랍니다.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눈은 조금 보통 30mm 안팎인데 뭐 27, 8mm 되고 눈과 눈 사이는 40mm 된다. 눈이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눈을 적어 보이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앞트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자꾸 나는 얌전하니까 속 쌍꺼풀로 조금 나오게 해달라. 뭐 그것도 괜찮지만은 말광형으로 해달라. 그래서 앞이 너무 묻혀버리면 눈과 눈 사이가 더 멀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쌍꺼풀 라인이 앞에서부터 안 나오고 중간부터 나오면 눈과 눈 사이가 더 멀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꼭 그러니까 좀 아웃사이드로 나가는 게 좀 낫지 않냐. 앞팀을 해도 눈과 눈 사이가 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하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거죠. 꼭 뭐 제가 말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눈과 눈 사이가 좀 좁은 사람들은 앞을 덮고 뒤를 조금 올라 나타나는 것도 괜찮지만은 너무 아웃사이드로 하게 되면 서양 사람 눈처럼 눈과 눈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이면 또 강해 보이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뭐 주위 분들 또 의사하고도 그냥 추상적으로 저 뭐 예쁘게 해주세요, 뭐 아주 우아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본인의 취향과 또 지금 이런 비례와 균형의 문제를 같이 상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울리는 그 크기라든지 그 모양은 자기 이렇게 핀 약간 이제 뾰족한 걸 이렇게 만들어서 쌍꺼풀을 만들어 보면 알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기도 해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잘생기는 라인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잘생기는 라인이고 그게 어울린다 하면은 그런 라인을 쫓아가면 되는데 어느 분들은 그걸 붙여도 잘 안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는 매몰 방법을 해도 나는 쌍꺼풀이 잘 안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랬을 때는 무슨 절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를 사실은 저희가 약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피부가 많이 덮여서 이제 나이가 조금 지나면 많이 덮이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너무 작게 해놓든지 너무 평행하게 해놓으면 자꾸 피부가 덮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광형으로 해놔서 뒤가 좀 확 시원하게 열려야지 피부가 좀 처지더라도 그것이 다 이제 극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눈꼬리, 아까 말한 이 앞머리가 아래로 많이 처진 분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도 눈이 바깥으로 너무 커지면 그것도 굉장히 사나워 보이게 될 겁니다. 이랬을 때는 바깥쪽은 약간 내려가 보이게, 앞머리 쪽은 약간 올려가 보이게, 이러니까 아마 앞트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쌍꺼풀의 모양이라고 하긴 하지만 꼭 쌍꺼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기 눈의 형태, 또 눈썹이 이렇게 내려온 정도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서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의 형태인데 특히 우리 동양인들은 몽고, 네. 그 경사도가 있죠. 몽고 그렇죠. 슬랜트라고 하죠. 이렇게 네. 눈이 째져서 네. 올라가 있죠.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쌍꺼풀도 말광형이 되면 앞은 네. 뒤로 가서 크면 눈도 째져서 올라가 있고 쌍꺼풀도 째져 올라가 있어서 좀 더 뭐라 할까요? 좀 강하다 할까? 부드러운 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좀 사납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사나워 보인다는 말들 많이 네. 하죠. 그럴 경우는 평행형으로 가도록 하는 게 좋다. 네. 물론 눈꼬리를 내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놔두고 눈 자체의 모양만 봤을 때도 너무 속에서 시작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네, 또 특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퉁퉁하고 피부도 두껍고 하는데 쌍꺼풀을 크게 걸면은 그쪽이 이제 푹 들어가고 밑에가 꼭 소세지 같이 돼서 수술한 지 오래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이제 회복이 안 된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좀 작게 하시는 게 낫겠고 피부가 얇아서 아주 진짜 얼굴이 화려한 분은 좀 크게 해도 굉장히 예쁠 수가 있겠죠. 그 쌍꺼풀 크기를 고르는 법 해가지고 또 우리가
잠깐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크기가 적다 크다 하는 기준점이 뭘까요, 선 대표님? 그러게요. 그거는 그 환자하고 반드시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눈썹에서 이제 자료 쟀을 때는 대개 이제 남자 같은 경우 좀 작게 하겠다 그러면은 대개 한 5mm나 그 이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속쌍꺼풀이 잘 덮이는데 일반 얇았을 때는 한 7mm나 여자들 같은 경우는 7mm나 적어도 6.5mm 이상 혹은 매몰로 할 때는 9mm, 10mm니까 약 1cm 정도 되거든요. 그쪽 라인에다가 쌍꺼풀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피부가 얼마나 덮이느냐 그것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제 네. 어느 포인트에 잡아서 이제 실을 걸고 절개하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또 접근 방법이 이제 눈 떠지는 폭이 보통 한 9mm, 네. 뭐 크게 떠지면 10mm, 11mm, 한 9mm 안팎 됩니다. 적게 떠지면 8mm. 자, 9mm, 10mm라고 합시다. 그거에 비해서 쌍꺼풀의 크기가 몇 mm냐 하는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수술할 때 그 높이가 아니라 눈을 뜨고 앞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쳐다보는데 쌍꺼풀 선이 네. 몇 미리 정도 나타나냐 하는 걸 네.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이제 이상적으로 편안하게 아름답다 하면은 눈 크기의 한 20% 정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10mm랑 한 2mm 안팎 되는 눈들, 네. 그 다음에 3mm 이상 되면 좀 크다는 느낌을 네.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쌍꺼풀 그렇죠. 크기를 보이는,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눈은 10mm 작은데? 떠지는데 네. 크기가 뭐 한 6mm, 7mm다.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 좀 불편해 보이죠? 거기다가 눈 폭이 좁은 사람이 네. 눈 폭은 좁은데 쌍꺼풀은 또 커요. 그렇죠. 그러면 동그란 눈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동그래 보여요. 네. 그건 우리가 이제 토끼 같다, 고양이 같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네. 이제 썩 좋지 않죠.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우리 환자분들도 요거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이 작은 분이 되게 쌍꺼풀 크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작은데 쌍꺼풀 크게 하면 시원하지 않고요. 훨씬 답답하고 아주 좀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거보다는 눈이 더 잘 떠지고 쌍꺼풀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우리 눈 크기의 약 20%나 그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 훨씬 시원하고도 눈이 작아지게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쌍꺼풀 모양에 대해서 우리 한 박사님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